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지 6번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복습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 px를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나눗셈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한번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다들 잘 해결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자 구한 못과 나머지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선생님이 구한 못과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다들 잘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눗셈식 또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정리를 보면요. 퀴즈 1, 2, 3번이 있는데 한번 각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퀴즈 첫 번째를 보시면은 표에서 구했던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해보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아래의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x라는 다항식은요, x-1로 나눴을 때의 몫은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를 봅시다. 주어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요 몫은 상관이 없고 몫은 보지 않고 나머지만을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을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등식이 있었는데요. 이 등식에 1번, 2번에다가 x값을 어떤 값을 대입하면 됐을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나머지만 빨리 구할 수 있었다고 해주었어요. x자리에다가 1 대입.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x자리에 1을 넣게 되면은 1-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0과 곱해지면은 다 0이 되어서 날아가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것만 남게 되어서 우리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나머지만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적어보자면요. px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 식에서 x자리에다가 x를 지우고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나머지 0을 빨리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특수한 상황이 다른 경우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는지 위에 개념 복습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복습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몫은 보지 않고 나머지만 한번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첫 번째 1차식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 x-1에서 x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됐었는데요. 그 1은 어떻게 찾은 것이냐면요. 1차식 x-1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대입하면 됐었습니다. 즉, 이 나머지 0은요. px라는 식에서 x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5를 빠르게 구하려면은 네, 나누는 식 x-2를 0으로 만드는 값 x자리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10의 경우는요. x 플러스 1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네, 맞습니다. p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금방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의 경우는요. 그렇죠.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값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나머지 마이너스 8분의 11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1을 만들기 위해서는 x자리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두 번째 경우만 px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5가 나오는지 살펴보지요. p2라는 값은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8 빼기 8 더하기 8 빼기 3이 되어서
이것은 날아가고 8 빼기 3은 5. 그래서 나머지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인데요. 한번 아래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빈칸을 보시면요. 첫 번째,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r을 구하는 방법은요. px에서 x자리에다가 그렇죠. 이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지금 상황에서는 알파죠. 알파를 대입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 3번을 우리가 답 맞춰보도록 합시다. 3번을 보시면은 표에서 나머지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두 경우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몇 번이 같았었죠? 네, 네 번째 경우인 x-2분의 1로 나눴을 때와 다섯 번째 경우인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동일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경우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x-1과 2x-1은 지금 x-2분의 1을 2배 해주면 나오고 2x-1은 x-2분의 1을 2분의 1배 해주면 나오는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말고 또 다른 상황은 있을까요? 관련된 것이? 네, 맞습니다. 다름 아니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요.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b2분의 1을 찾으면 얻을 수 있었고요.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방법도 이 2x-1을 0으로 만들어주는 2분의 1을 넣으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네 번째 경우와 다섯 번째 경우에서 나머지가 같았던 이유는 같은 다항식에다가 동일한 값을 넣으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경우가 서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문장으로 적어보자면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두 경우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일치했기 때문에 두 경우에서는 같은 다항식에 같은 값을 넣게 되어 나머지가 같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두 번째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이번에는 나누는 식의 일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a입니다. 뭐 여기에 2, 3, 4, 5 어떤 것이든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누는 식의 일차항 계수가 1이 아니더라도 이것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r을 구하는 방법은 x자리에다가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ax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b를 넘겨주면은 ax는 마이너스 b가 되고 a를 약분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x자리에 대입해주면 나머지 r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 정리 vs 조리제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나머지 정리를 쓰면 효율적일지 조리제법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한번 살펴봅시다. 상황 첫 번째는 주어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모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모두 찾아야 할 때는요. 나머지 정리보다는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만을 빠르게 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우리는 몫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만 빨리 구하도록 도와주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어떤 방법을 써야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문제 2번 있는데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잘 해결해 보셨나요? 그러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 1번에서는 주어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그렇죠, x자리에다가 1 넣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넣어보면 답이 3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얻으면 답은 2가 되고요. 세 번째,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야 하므로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8분의 21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주어진 다항식을 아래의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나머지 정리에서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넣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x자리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얻을 수 있지요. 계산하면은 4분의 3 나오게 됩니다. 다음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에 조금 식이 복잡했을 텐데 답이 27분의 29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요.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p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이렇게 쪼개서 한번 세 파트로 나눠서 식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식으로 적어보자면은 p x자리에다가 그렇죠,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1 대입하게 되면은 나머지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다항식을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게 되면은 나머지 마이너스 3이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어진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요. 한번 이 상황을 검산식으로 적어보지요. 검산식은 우리가 예전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면서 중요한 식이라고, 그리고 항등식의 대표 예제라고 배웠습니다. px는요 x-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면서 나머지 rx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 하나 복습하도록 합시다. 뭐냐면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우리 특별한 규칙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냐면은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항상 누가 커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나누는 식의 차수가 항상 나머지의 차수보다 컸어야 했다는 점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식이 만약에 1차인 경우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요? 그렇죠. 1차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0차, 다른 말로 상수항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였습니다. 즉 2차식으로 나누면요 나머지의 차수는요 1차 되고요, 아니면은 0차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표현은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1차 이하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1차 또는 0차를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1차 이하가 되므로 식으로 적을 때는요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만약에 한 번만 더 해보면요 3차로 나누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로 나누게 되면요 나머지의 차수는 2차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와 같이 적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을 복습해봤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지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입니다. 즉 2차식으로 나누어야 해요. 그러면 rx는 몇 차 이하가 되죠? 네, 1차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우리 알고 있는 이 두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x자리에 1을 넣어보지요. 그러면 p1은 지금 x자리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우변의 경우는 여기 항 보이십니까? 이 항에다가 x자리에 1을 넣게 되면은 0이 되어서 전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남는 것은 이 나머지에서 x자리가 남기 때문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되고 이것이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x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p 마이너스 2는 이번에는 지금 여기 이 항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날아가게 되고 남은 이 나머지 항에서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 빼겠습니다. 그러면 3a가 6이 되어서 a는 몇이라고 하면 되냐면요, 2 되고 이 값을 위식에 넣어보면 b는 1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여기서 답을 맞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나머지는 원래 ax 플러스 b였기 때문에 이 값은 a 자리 2, b 1 넣어주면 2x 플러스 1이 된다 해서 나머지 2x 플러스 1 이것까지 꼭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식으로 적어보자면은 p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얻을 수 있고요. 같은 다항식을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 되기 때문에 적어보면은 p4는 6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요. p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에다가 qx 하고 나머지 rx가 되는데요. 이때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 rx는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1차 이하요. 그러면은 이제 알고 있는 이 두 정보를 넣어주면은 먼저 p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항 때문에 0이 되어서 다 날아가고 남은 것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만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1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x자리에 4를 넣게 되면요, p4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항 때문에 다 0이 되어서 날아가니까 4a 플러스 b가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7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1, 위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b는 2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항상 뭘 구해야 되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ax 플러스 b는 몇이었냐면은 a 자리에 1, b 자리에 2를 넣은 x 플러스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구하는 방법과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수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퀴즈 1번 그리고 퀴즈 2번을 각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다 해결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항식을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봅시다.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려면요,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x자리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도요,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답이 마이너스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0 대입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6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이 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구하려면은 0 만들어주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였을 때 0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2 넣어주게 되면요 4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해보았는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에 1차식이 있었는데요. 6개 중에서 다항식의 인수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인수가 어떤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인수는 수에서 소인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숫자에서 소인수가 있었는데요. 이 숫자에서의 소인수 역할을 하는 것이 식에서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쪼개보면은 2, 3, 이 세 개 숫자를 곱하면 얻을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 3, 이 각각을 우리가 소인수라고 했었습니다. 소인수는 바로 소수인 인수를 줄여서 말한 것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의 숫자를 쪼개어서 여러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을 소인수라고 하였는데 식에서도요 하나의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쪼개서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나게 되면요 이때 이 하나의 이 괄호 각각의 괄호를 저희가 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수.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가 됩니다. 그런데 인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하게 여기 옆에 원래 우리가 하나의 식을 검산식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은 여기에 원래 나머지가 붙어 있었죠. 우리가 식을 곱셈으로 쪼갰을 때 인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들어가는 나머지 값이 항상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머지가 나타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퀴즈 2번에서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는 몇 번이지요? 네, 1번, 4번, 6번이 되겠습니다. 적어보면은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나누는 식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각각 인수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것이 인수 정리인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항식 px가 있는데요. 1번을 보겠습니다. p 알파가 0이다. 이것은 px는 1차식 x-알파로 네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p 알파가 0이라는 이 수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였냐면요.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 px라는 다항식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냐면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px가 1차식 x-알파로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다음 2번을 보시면요. 반대로 px가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p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수정리인데요. 인수정리는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의 특이 케이스입니다. 특수 케이스요. 왜냐면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1차식의 경우는 0, -8, -6, 4 이 밖에도 다양한 나머지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인 상황, 그 상황들에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정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동치 표현,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4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은 P알파가 0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라고요. 세 번째, 이는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 첫 번째 식에 나와 있죠.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PX는 X-알파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수정리와 관련해서 동치 표현,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이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예제 3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시면요, 주어진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므로 x-2로 나누어 떨어지려면은, 그렇죠,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p2의 값이 나머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요, 우리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x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끝납니다. 넣어보면은 8 빼기 2a 플러스 2가 0이 되어서 정리하면요, 2a는 10이 된다. 따라서 a는 5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만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각자 문제 5번부터 7번까지 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문제 5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5번을 보시면요, 주어진 px 다항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p x자리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나머지 0이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을 넣어보게 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5, 이것이 0이 되어야 해서 a는 마이너스 8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을 보면요, 주어진 다항식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p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a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a는 24가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a는 8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7번을 보시면요, 주어진 다항식이 이번에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B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주어진 다항식이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므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요, 이 다항식 px는요, x-2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하고 동시에 x-3으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px가 x-2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는 상황을 수식으로 적어보지요. 수식으로 적어보면은 p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나머지 0이 되어야 된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x-3으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하므로 p x자리에다가 3 넣어주면 나머지 0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2가 0이 된다는 상황에서 식을 찾아보지요. x자리에 2를 넣게 되면은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2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6이 되어야 하므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3은 0을 해석해 봅시다. x자리에 3을 넣게 되면요, 81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12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93이 되어야 하므로 3으로 나눠주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1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연립해보지요.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1, 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a는 13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위식에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3을 대입하게 되면 b는 8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을 빠르게 구해주는 방법이었고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만을 바라보는 특수 케이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